종목별 움직임 살펴보셨는데요. 이에 따른 대응 전략은 토마토 투자클럽 김동현 전문가가 세워드립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현재까지 시장 상황 좀 어떻게 보셨나요? 저는 지금 약간 시장을 좀 조심스럽게 보고 있는 입장이라서, 국내 증시가 상대적으로 좀 선방을 하고는 있지만, 현재 시장이 사실 좋은 종목들도 좀 지나친 등락이 나오고 있고, 이런 부분들 봤을 때는, 국내 시장이 상대적으로 한국 시장이 좀 선방을 하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현재 시장의 어떤 방향타는 뭐 어쩔 수 없이 해외 시장 쪽에서 좀 결정되지 않을까 싶기 때문에 종목별 승부도 너무 적극적으로 가시기보다는 해외 정세에 대한 어떤 글로벌 시장 변동성이 좀 완화되거나 우려감이 좀 약해질 때까지는 좀 소극적인 대처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또 전반적인 시장과는 좀 보수적으로 가져가시는 것 같은데요. 그럼 종목별 대응 전략 보겠습니다. 오늘 상승 쪽부터 보겠습니다. 뭐 전반적으로 조정을 받는 가운데 잘 버티는 종목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고민되실 텐데요. 대표적으로 IT주들 오늘 흐름 좋습니다. AP 시스템 빼놓을 수가 없죠. 여기에다가 파트론도 함께 좀 묶어볼 수 있고요. 바이오 가운데서는 바이로메드가 오늘 플러스권에서의 흐름 나타냅니다. 유가증권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기아차, 그리고 코스닥 시총 상위주 가운데서는 CJ E&M 현재 빨간불 들어와 있는 점 특징적으로 볼 수 있는데요. 먼저 IT부터 보겠습니다. AP 시스템 신고가입니다. 파트론도 함께 좀 묶어서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떻게 대응할까요? 네,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호재가 있었지만, 어떤 삼성 디스플레이 쪽의 1회주주가 된 데 대한 또 호재가 있었지만, 대표적으로 지금 시장에 좀 그나마 올라가는 종목들이나 지키고 있는 종목들의 변동성이 너무 큽니다. 이 시장을 이것을 지금 좋은 장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나 싶을 정도로 주식도 사실 어느 정도 예측 가능한 범주에서 연속성을 가지고 움직여줘야 되고 그러면서 그 속에서 개인 투자자들도 기관 투자자들도 손이 바뀌어가면서 다수의 투자자들이 어떤 수익을 함께 추구하면서 갈 수 있을 때 그게 건강한 시세가 되는데 아무리 탄력적이라도 종목들이 지금 바이오도 그렇고요, 제약도 그랬고 지금 뭐 OLED 같은 경우도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 뜬금없이 하루아침에 20-30% 뛰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시세가 멈춰버리고 오히려 비싸게 사신 분들은 고생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이 지금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은 사실은 뭐 차익 실현을 이런 시세에서는 빨리빨리 그냥 해나가시는 게 낫고요. 연속성보다는 산발성이 이렇게 강한 시장은 그렇게 체력적으로 건강한 장세가 아니라는 측면에서는 매매하는 종목들이 올라가면 챙겨주시면서 또 확인하고 이렇게 가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늘장 오르는 종목 가운데 바이로메드가 현재 한 2%, 3% 정도 오릅니다. 제약바이오주들, 다른 종목군들은 좀 약세 흐름, 특히나 셀트리온도 현재는 좀 하락 조정받고 있는데요. 바이로메드의 선방 원인 어디 있다고 보시나요? 그것도 비슷할 것 같습니다. 사실 바이로메드 같은 경우에 꿈을 좀 많이 꾸는 주식이죠. 어떤 지금 기술 수출 애로에 대한 기대감이 상당히 높은 종목 중에 하나인데 임상 자체는 초상이지만 지금 현재 개발 R&D 되고 있는 임상 진행되고 있는 그 타격이 꽤 있는 제품군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기대감을 대단히 높게 받고 있는데 가만히 보면은 이런 주식은 사실 그 컨빅션에 대한 어떤 기대치를 여러분들이 믿느냐 못 믿느냐의 싸움일 것 같아요. 이건 사실 앞서 제가 말씀드린 대로 뭐 좀 정상적인 등락이 나오고 그렇게 돼줘야 되는데 뭔가 이렇게 꿈을 짧게 꾸기 시작하면은 20% 올라가고요. 약간 실망스럽거나 매물 튀어나오기 시작하면 30% 빠져버리고 그런 식으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잘 버티고 있는 뭐 제약 바이오 섹터 그리고 일부 IT 장비 섹터 주가 움직임이 좀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 일반적인 개인 투자자분들이 이것을 딱 추정하면서 매매하시거나 그러기가 참 어려운 장세이기 때문에 이때는 좀 이런 장에서는 아까 앞서 제가 말씀드렸던 좀 건강한 시세가 많아지는 장은 분명히 계속 올 겁니다. 그때까지는 포지션을 조금 줄여가시면서 장세를 좀 확인하고 가는 게 낫겠고요. 이렇게 변동 큰 종목을 매매하시는 것은 최후방만 좀 잡고는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이 변동을 이겨낸다 하더라도 이 이상은 안 된다라는 기준만 좀 잘 잡고 보셔야 되겠습니다.
원달러 환율 1,200원 뚫었는데도 자동차주가 약해서 좀 의아했는데 약간 늦은 감이 있지만 그래도 오늘 장에서 뭔가 좀 돌리는 모습 자동차주에서 나옵니다. 기아차 2%대 상승하고 있는데요. 추세 상승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예, 지금 우리나라 시장이 상대적으로 강한 이유가 이유를 그냥 갖다 붙여보면은 아주 싸고 오른 것도 없고, 그리고 유가 하락과 이 부분에 대한 위안화 약세에 대한 흐름이라고 볼 수 있는데, 유가는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국내는 사실 당장 피해는 없습니다. 소버린 리스크에 대한 ATM기로서의 한국 증시의 리스크는 있겠지만, 자동차주도 보면 지금 적자도 아니고요. 유가가 떨어지고 환율이 올라가면 기본적으로 채산성 올라갈 수 있고, 수익성 마진 자체도 괜찮아질 수 있고, 판매 대수도 늘어날 수 있는 구조라서 기아차의 밸류에이션 하단 레벨인 5만 원 이하 이 레벨에서는 좀 지켜주는 시세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연말에는 좀 약했는데 상대적으로 시장에 좀 방어 역할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지금 시장에서 우리나라 시장은 이런 대형주들이 돌아가면서 일단 글로벌 시장보다는 좀 안정적인 방어선을 구축해주고 있다. 다만 방어선 구축이라는 점에서는 공격적으로 시세가 업그레이드 되는 것이 아니라 잘 지켜주고 있다 정도로만 이해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이번에 하락 종목 보겠습니다. 전 업종 가운데 증권 업종 가장 부진한데요. 대표적으로 좀 대우증권 들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유가증권 시장 시총 상위주 가운데 아모레퍼시픽이 현재 6%나 급락 중입니다. 현대미포조선과 제약바이오 쪽에서는 좀 사이즈가 큰 셀트리온, 종근당 이 정도 꼽아봤는데요. 먼저 대우증권부터 보겠습니다. 주가가 연일 밀려납니다. 이제는 8,000원 선도 이탈 나오는데요. 대우증권 계속해서 보수적인 시각으로 봐야 되는 걸까요? 예, 미래에셋증권의 피인수라는 부분에 있어서도 트러블이 좀 있는 상황이지만, 앞서 제가 며칠 전부터 말씀드렸던 홍콩 HSCI 지수에 대한 지수형 ELS 이것에 대한 부담감이 증권업계 전반으로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이것이 투자자들도 문제가 되겠지만 투자자들 같은 경우에도 손실을 떠나야 되는 상황이 지금 발생되고 있는데, 국내 증권사들이 ELS를 설계 운영을 하면서 해지를 자체 운영 해지를 많이 걸어서 이 손실분에 대한 상각이 꽤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지금 증권주의 작년 저점 이탈까지 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이번 1분기까지도 잠재적인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측면에서는 단순 낙폭과대가 아니라 이런 어떤 실적에 대한 손실 부분이 얼마나 큰지에 대한 확인이 좀 필요할 거다, 이렇게 예상하셔야 되겠습니다. 아모레퍼시픽 유독 약한데요. 이유는 뭘까요? 일단 갈 자리를 못 갔다라는 게 제일 큰 것 같고요. 오늘 아모레퍼시픽은 그냥 지금도 사실 보면은 그냥 아모레퍼시픽 그 자체 역할 정도는 해주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난 7월달에 한번 주도주가 함께 조정 나온 이 조정세가 나왔었고, 그리고 시장이 안정을 보여주면서 또다시 안정을 찾았습니다. 다만 셀트리온처럼 고점을 넘지 못했다라는 그런 결과에 대한 실망감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지만, 당장 보면 9월달 이후에 지켜졌던 자리, 요 라인은 오늘 일단 무너졌기 때문에 빠른 시간에 한두 달 안에 고점 돌파를 기대했던 분들은 40만 원 이탈로 인한 물량 축소가 좀 필요하겠고요. 다시 한번 고점에 대한 회복 시도를 하기 위해서는 지금 오늘 거래량이 음봉에서 꽤 실렸기 때문에 이 121선 라인권 39만 원대를 얼마나 강하게 지지하는지를 한 번 더 체크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일단 아주 나빠 보이진 않지만 아모레퍼시픽 같은 종목이 현재 이 위치에서 다시 주저앉았다라는 것은 시장의 체력 자체가 일단 다운 레벨 됐다라는 관점은 좀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같이 밀리는데요. 아모레퍼시픽이 꾸준히 우하향한다면 현대미포조선은 장중 저점 대비로 많이 빠르게 회복이 됐습니다. 현재 현대미포조선은 6만 원권 위에서의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예, 조선주, 건설주는 약간 역공인 것 같습니다. 이게 기관 투자자의 어떤 개인 투자자의 딜을 치는 어떤 그런 공격인 것 같은데, 보통 저유가 피해주 그리고 기피 업종, 건설, 조선이 제일 앞에 나올 수밖에 없죠. 해외 플랜트 쪽에 대한 대규모 적자가 있었고,
그로 인한 한계 기업이 되지 않나라는 걱정이 있었는데 오히려 이제 유가가 20% 온다고 해서 갑자기 원가가 뚝 떨어진다거나 플랜트 쪽에 대한 추가적인 상각 규모가 더 커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구조적으로 이걸 이용해서 건설주들에 대한 단기시세가 나왔죠. 조선주도 이렇게 되면은 지금 보면은 시장 지수가 연중 저점을 형성을 하고 있는데 조선주, 건설주 모두가 지금 고개를 살짝 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이면 이번에 시장이 좀 안정을 찾는다라면은 오히려 그동안 많이 소외돼 있었던 종목들이 작년도 상반기처럼 한 번에 가격 반등을 좀 줄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선제적인 모습으로 또 이해할 수 있을 거로 보이기 때문에 조선건설뿐만이 아니라 철강기기를 포함해서 이런 종목군들이 이번 글로벌 금융시장의 안정을 좀 보여줄 경우에는 한번 전반적인 기술 반등 정도는 나올 수 있겠다라는 하나의 어떤 포트폴리오 포지션을 일부 좀 지켜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마감 앞두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좀 팁을 주신다면요. 해외 증시 일단 정점이 확인되는 걸 좀 우선적으로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급하게 움직여도 당장 크게 먹을 게 없기 때문에 좀 확인하자는 의견을 드리겠고요. 성장주는 계속해서 좀 선별이 필요할 겁니다. 어차피 경기가 저성장이니까 그 관점으로는 중장기적으로 보시고 영리 민감주는 기술 반등이 이번 시장에 한번 이제 반등 돌아 나가면은 한번 나올 듯하니 그 대상들을 또 다시 이렇게 분류하시는 오히려 현금을 좀 가지고 지금은 바쁘게 움직이는 것보다 어떤 종목으로 이번 저점에서 매수를 할지 한번 점검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신규 매수는 좀 신중해야겠네요.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마감 전 업앤다운 토마토 투자클럽 김동현 전문가였습니다.